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유톡을 월요일마다 진행하시는 이종훈 박사 먼저 나오셨습니다. 같이 얘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요, 뭐. 예.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인가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국정 지지도는 아니고 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51%까지 올라갔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조간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3%. 이 정도로 해서 소폭 좀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을 강행을 하고 일단은 한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둘 가운데 하나겠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제 이 돌파력을 인정받아서 오르는 경우와 예. 그 반대로 이제 역풍을 맞으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 예. 그 두 가지를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제 이번에 추석이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추석 때 밥상머리 민심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예. 여기에 지금 달린 게 아닐까. 네.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임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조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조 후보에 대한 반대 내진 찬성이 과연 그 개인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이냐, 이 어떤 그 지지의 목적성 이런 것을 두고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네. 조국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으면은 촛불혁명이 완성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좀 과장된 그런 해석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촛불혁명의 당위성과 성공 여부까지 거론되는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적폐청산을 하고 뭐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검찰개혁도 하는 것, 예. 그게 뭐 촛불혁명의 정신 한 부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걸 예. 이번 임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그 천명을 한 그런 의미는 있으나, 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그 반대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인사청문회에 이르기 전까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게 되면 예. 조국 후보자가 평상시에 계속 이야기했던 바하고는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중성이 한데 다른 한 측면에서 이제 지적이 돼 나왔고, 예. 또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여러 행태들을 볼 때 이건 뭐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됐던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오히려 뭐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가 적폐 대상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 자, 이제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적폐 청산을 기본적으로 할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 편 챙기기에 더 열중한다라고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뭐 이른바 조기 레임덕을 뭐 조장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 기자 뭐 안 나가고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는 지금 여당 취재 기자죠? 야당 취재 기자입니까? 그렇다면은 야당의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기본적인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는 당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공조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열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보다 국정조사를 네, 먼저 그렇습니다. 추진하자.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 네. 이 특검까지는 뭐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의 검찰 수사가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는 또 특검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향후에 이 정국을 조국이란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밀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반기 정국과 그다음에 내년 총선까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불거진 상태고 예. 이제 이런 후보자를 그냥 임명까지 강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단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예. 그러니까 좀 뭐 수사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격해야 할 만한 포인트들, 거리들은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 그 정치인들의 이중성도 부각시키고 또 진보 정권의 이중성도 부각시키고 예. 또 개혁에 대해서 실제로 별로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공격도 가능한 것이고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반전을 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총선 대선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국면을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특검 카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야당으로 있는 한 성사될 거라고 기대는 안 할 겁니다. 아하. 하지만 이 여지는 계속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두 가지 시선이 지금 아직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윤석열 팀의 수사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과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결국은 어쩌면 그냥 흐지부지 그러니까 조국 봐주기 수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 지금 시각이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아마 특검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동안 뭐 이제 여러 정권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복원되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뀐다거나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이 오면 제가 보기 이 건은 100%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아하. 굉장히 높은 건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 기자는 그 여의도에서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보면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정치 검찰이다 또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이런 것보다는 검찰이 저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여당은 속으로 어떤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혹시 그 감지가 된 게 있습니까? 오늘 여당의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예.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반면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론으로. 네. 예. 여당에서도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조 후보자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예. 반대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 나름대로 일을 하고 후보자는 후보자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예. 반대로 한국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과연 이 수사를 정말 끝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그래도 일단은 검찰을 믿고 검찰이 여기까지 온 이상 검찰을 믿고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낙마 목표론 뭐 이런 얘기는 좀 후반에 나왔고 그 후 전반에는 오히려 그 상당히 좀 흔들고 있는 야권이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더 그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 취임에 대한 그런 결심을 더 다잡기 위해서 오히려 자극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았었죠. 지금 검찰의 수사, 청와대와 여단이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그 대검찰청에서 이 정적인 가이드라인 이것을 그 우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그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거 박사님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2의 최동욱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동욱 이제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 그 당시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한 것이고 뭐 혼외자 문제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불명예 그러니까 사퇴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가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봐서는 네. 당장은 조금 이제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그러면 결국 수사를 마사지 하겠다는 거냐? 네.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되고 기용되는 이거 문제다. 조국 후보자도 그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특수부 검사들을 다 보내고 뭐 형사부 검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그 인사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총장이 오면서 인사 광풍이 한번 불지 않았습니까? 윗기수들 다 나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졌는데 또 다시 한번 이제 인사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이 여러 가지 의혹들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인력이 교체됨으로 해서 그럼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걸 흐지부지하게 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지난 정부하고 달리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까? 예, 그게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취임 하기 전이니까 후보자로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폭적인 인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 수사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은 이 검찰 인사가 한꺼번에 있는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쯤에 아마 그 차장검사급 이하 실무부장들이나 부부장들, 근데 이게 이제 평검사들. 정기 인사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정기 인사 이외에 이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여당 의원들이 집중 질문했고 조국 예. 후보자도 문제다라고 답변도 했고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형사부 검사들 위주로 해서 뭐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그 팀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예. 얘기해서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인사 시기 정기 인사가 아닌 상황에서 좀 앞당겨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인사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반발이 있겠죠, 예, 당연히. 검찰의 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스를 댄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번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될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은 제도적인 문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도적인 부분은 사실은 조국 지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난 상태죠.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그 안 다 반영해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법안 형태로 돼서 지금 국회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이제 교통 정리만 해서 이제 그 법안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얘기와 달리 본인의 손을 이미 떠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나와서 그거 말고 뭐 좀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시행령이랄지 뭐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예. 역할을 할 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튀어나온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청의 인적 구성 문제 예. 그 부분을 오히려 지금 이제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는 더 핵심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 가장 기본적인 그 담겨 있는 의지. 예. 첫 번째는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 뒤에 검찰 수사는 강도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인사광풍이 한번 분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전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된 걸 계기로 해서 검찰 내에서 아마 당연히 지금 특수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추로 좀 떠오르는 그 특수부 검사들이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본인들의 거취가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스스로 그러니까 사퇴하고 뭐 이제 변호사 개업해서 나가는 분들도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에 대한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경험들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네.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되풀이되는 거나 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지지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돼서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는 지금 뭐 인사 개혁이라든지 네. 또 앞으로의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 이런 것이 뭐랄까요? 이 중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네. 또는 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 유동층 이런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표를 행사할 때에 그때까지 잠자코 있는 그런 국민 여론, 그런 국민 민심 여기에도 설득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 부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예. 비교적 그래도 뭐 진보 진영에 좀 우호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고 예. 어찌됐건 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쭉 보더라도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예. 뭐 기자간담회 그리고 인사청문회 거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찬반이. 예. 예, 뭐 차이가 뭐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 차이는 있는데 네. 여전히 반대론이 강하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됐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한 번도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명 강행에 대해서.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도층이 뭐 이번 결과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갑자기 확 바뀔까?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건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 국면에서 최종적으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중도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이 보수도 그렇고 이 진보도 그렇고 핵심 지지층들은 한 35% 정도 강고하게 있는 것이고 예. 그 중간에 이제 유동하는 이제 보수층이 어디로 가는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결나기 마련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추이를 쭉 보건데 예. 이게 한 번도 뒤집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중도층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 기류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기류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정부 여당 쪽에서 뭔가 반전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본인들 어떤 의지하고는 달리 좀 힘들게 전개될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예. 이 얘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보수 야당들이 그냥 반사적으로 이득을 좀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예. 그런 상황이다. 이제 현재 상황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걸로 또 조사가 되더군요. 소위 자살골 누는 그 아군들이 많아서 뭐 그렇다 이 얘기도 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정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나온 것만 봐도 이런 조국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이런 것들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그 지지율을 받아 얻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청문회에서도 보셨듯이 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의혹 규명을 해소하지 못했거든요. 예. 또한 날카로운 질문이나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한국당에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대중들의 그런 시선이 더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주말 사이에 장제은 의원의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이런 문제도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예. 한국당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장제원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 의혹이 지금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런 한번 시도가 있었고 연예인이죠. 노엘이라고 하는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도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감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작년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제원 의원의 어떤 그 이외에 다른 반응이라든지 입장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단 장제원 의원은 공식적으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죄를 어떻게든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뒤 별다른 입장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장제원 의원이 지난번 조국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의혹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면이 있었거든요. 예. 이에 따라 뭐 일반 여론에서는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도 똑같이 뭐 자녀 문제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네. 정의당에서도 어제 공식적인 논평에 의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의원직 사퇴는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면 예. 일단 현재 법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직을 사퇴하는 정도 수준도 고려치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군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한국당에선 저격수로 법사에서 상당히 좀 그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 운전 사건 이게 파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딱 걸렸다. 예.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어찌됐건 그 이제 보수 야당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지금 수세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반전 포인트를 지금 이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찌됐건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 다른 악재가 이제 불거졌으니 이거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거죠. 예. 이걸 최대한 이제 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장제원 의원 건 말고도 그 사이에도 사실은 전략적인 실패를 비롯해서 막말까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자유한국당은 과거 청산도 잘 못하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런 여러 잘못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발을 못 끊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잘 싸우지도 못하고 꼭 이제 이런 악재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도 못 가져가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 이 아들 건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끝나기 무섭게 바로 사고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창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던 시점에 이런 사고가 딱 불거지게 되면 예. 아무래도 이 공세 예봉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명분도 좀 사라지잖아요. 예. 아니 뭐 조국 후보자 그렇게 가족 문제를 얘기하더니 당신들도 이 가족 뭐 좀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예. 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성립 가능한 것이고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지금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요거는 조금 그 준비된 질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치학 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기자도 아마 동감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끼리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 표창원 의원과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어떤 그런 신경전이 초반에 상당히 좀 도드라졌었죠.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거 진짜 존경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일종의 관례죠. 예. 근데 사실은 듣는 국민은 굉장히 거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도 저희가 그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존칭을 생략하잖아요. 예. 그럼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뭐 아무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희가 방송을 안 하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더군다나 이제 특히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그런 인사청문회라든가 일반 청문회 같은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은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앞으로 그걸 관례화를 그렇게 아예 시켜버리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뭐 무슨 아무개 의원님까지는 좋은데 반드시 뭐 필수적으로 존경하는을 지금 안 붙이면 마치 그 해당 의원에 대해서 뭐 무례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예. 이렇게 지금 관행이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좀 나쁜 관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본심하고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그 의례적인 표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박 기자는 취재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만찬 자리에도 많이 따라가지요. 네. 점심시간에도 또 같이 동석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카메라가 돌지 않거나 이 그냥 뭐 편한 자리에서는 어떻게들 지냅니까? 여야 의원들. 여야 의원들끼리. 예. 여야 의원들끼리 대표적으로 지난번 방금 전에도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 그 법사위와 정개특위에서 같이 활동하는 여야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장재원 의원의 경우에는 예. 서로 이제 정개특위 관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한국 이제 법사위에서는 간사는 아니지만 법사위원으로 모두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돈독하게 친분을 얘기하고 서로 뭐 존칭이나 이런 걸 생략하고 되게 가볍게 예.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나눈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친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추가 설명을 예. 해드리면요. 이제 기자들이 볼 때 그 정도입니다. 아하. 예, 이제 본인들끼리만 있을 때는 뭐 야자가 일반적이고요. 그러겠죠. 이제 형님 동생.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서로 영구가 가까워지면 있어도. 바로 그냥 호영호재 하잖아요. 예. 여야 의원 불문하고 호영호재하고 그다음에 뭐 학력 배경을 다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네. 뭐 조국 후보자와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대학 동기고 예. 자 이런 학교 선후배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선배라고 부르거나 뭐 네.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예. 오히려 더 일반적이죠. 아주 사석에서는. 아. 여야 불문하고 그거는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만나면 예 그렇게들 서로 대하죠. 네. 아니 뭐 또 그런 기회가 없으면은 어떻게 또 계속 각을 세우고 같이 또 일을 아, 하겠습니까? 술자리에서 그렇게 지내도 일단 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서는 그렇죠. 일단은 뭐 예. 당의 기본 입장에 따라서 네. 본인들이 발언을 하고 예. 공방도 벌이고 그러죠. 네. 하지만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좀 위선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위선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좀 과공이라는 거죠. 과하공. 네. 과공요? 네. 그러니까 과한 공치사. 과한 공치사, 네. 과공. 예, 알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년 6개월 항소심 선고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안이 박힘 이 작년 대선 때 좀 많이 들던 얘기입니다. 안희정 그 지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완전히 지금 멀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사기, 야권, 여권 잠룡들 뭐 이재명 지사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대 교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이 바뀐 가운데서 안이는 거의 지금 뭐 정치적으로 예, 생명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확실하게 뭐 대권 주자의 꿈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거 분명하고요.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네. 이제 좀 여지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예, 이번에 그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너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벌금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만 해도 뭐 공직선거법 이제 위반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지사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걸 대법원에서 그야말로 무죄 파기환송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형량 적용이 잘못됐으니 예, 뭐 대폭 줄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파기환송을 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이게 이제 그대로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국민들이 보면 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8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70만 원도 나오는 경우 있고 살짝 넘겨서 120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예.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저거 뭐 재판관들이 그냥 임의로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는 뭐 자기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뭐 그 이제 친소 관계에 따라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그동안에 판례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정립이 거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80만 원짜리, 이거는 100만 원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3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엎고 뭐 파기환송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유죄 취지라 하더라도 형량을 그 벌금량을 대폭 줄여서 뭐 다시 판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 내릴 가능성은 거의 좀 희박하다라는 게 판결이 뒤집힐 대체적인 가능성은,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어렵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이 바뀐 가운데서 안이는 거의 지금 뭐 이 대권 주자군에서는 좀 멀어졌다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누가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현재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여론조사상 봤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상당한 그래요? 흐름으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대가 교체돼야 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정치적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 할까요? 이 여권, 야권 모두 지금 사람들부터 일단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어떤 정치 구태, 근데 그것은 또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추석 민심, 밥상머리 민심을 한번 저희가 또 둘러보고 또 우리 이 박사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다음 기회에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경 유톡 시간에 찾아뵙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알찬 주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이 근로자나 경영자나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이 있은 올해는 재벌 총수들도 쉬운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의 추석 연휴 일정을 왕혜나 기자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이번 추석 연휴 특별한 일정이 없이 자택에서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국 규제 수위를 풀지 않으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도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무역 확장법 232조 시행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물리는 게 핵심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로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최우선 경영과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시한 이후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구광모 LG 회장 역시 한창 경영 보폭을 넓히는 시기라 하반기 경영 구상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악화에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까지 덮친 경영 환경에 총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예, 지금 서울 여의도의 콘레드 호텔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 코트라 등과 함께 2019년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 성과 공유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주아 기자. 저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2019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성과 공유 컨퍼런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KSP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협력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사업 1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불균형, 불확실성에 맞선 KSP 사업의 포용과 혁신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산업 고도화와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지식 공유를 희망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식 공유는 개발과 발전을 위한 협력에서 나아가 혁신적 포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혁파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식 공유를 확대해 이러한 흐름의 비전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2002년 선진국 국민 총생산의 50% 이상이 지식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조발전은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불황의 경제학 등의 저자입니다. 국제무역이론에서 신무역이론을 제시했고 1990년대 아시아 개발국의 금융위기를 외겨냈던 경제학자로도 유명합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6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빈곤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라며 경제성장의 비결, 기적의 비결은 생산성의 극적인 증대라고 말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진화와 발전은 사실상 간단한 비용적 이유 때문에 발생했지만 의도치 않은 부수적 혜택인 지식과 기술의 이전 효과가 나타났다면서도 앞으로의 지식과 기술의 확산은 우연적으로 나타나오는 혜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크루그먼 교수는 KSP 협력국의 생산성 혁신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와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시 30분부터 45분까지는 폴 크루그먼 교수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KSP 대표 성과를 공유합니다. 로돌포 비세라 필리핀 농업부 차관, 드미트리 야로셰비치 벨라루스 경제부 차관, 마드 후미타 라마나탄 인도 투자청 부사장 등이 발표에 나섭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식 공유를 통한 포용과 혁신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세션은 1분과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KSP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KSP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협력 파트너십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콘레드 호텔 KSP 성과 공유 컨퍼런스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입니다. 예, 퀴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퀴즈는 초고령 사회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초고령 사회고요. 당첨자는 박내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퀴즈 보실까요? 예, 중국의 추석으로 음력 8월 15일로 춘절, 청명절, 단오절과 함께 중국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 저희 추석을 앞두고 중국 유커들의 또 방문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시청자께서는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하신 뒤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유튜브 채팅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꼭 구독하셔야지만 저희가 당첨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캔들마스터의 주식 캔들 매매법이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고 끝에 악수 이런 얘기가 있죠.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결정이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고뇌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장고 끝 악수라는 그런 역사적 평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뉴스리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